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18번째 상속보다는 컴포지션을 사용하라. 저는 이 챕터에서 상속 문제가 일어나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PPT에서는 상속의 문제를 겪는 시나리오 위주로 진행되어 지금까지 저는 상속으로 버그난 적이 없어서 상속보다는 컴포지션을 사용하라 라는 말에 좀 쉽게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속을 사용하면 이 버그 나는 상황이 어떨까? 이 상황을 한번 전개해 봤습니다. PPT 진행 순서는 따라서 상속 문제에 일어나는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문제점 정리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메이플 스토리가 있어요. 그 저희 스터디 팀이 버프 스킬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잘 동작하는지 메이플 테스트 서버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메이플 용사라는 스킬 아시나요? 메이플 해본 유저는 한 번쯤 사용했을 법한 스킬이죠. 이 버프 스킬을 사용하면 오른쪽 여신님이 나와서 모든 파티원들에게 일정 시간 동안 스탯을 올려주는 버프를 줘요. 과연 팀원들에게 이 메이플 용사 버프가 모두 잘 걸리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운영자 캐릭터 4개를 만들었고 하나의 파티로 맺어져 있습니다. 파티를 맺으면 오른쪽 파티 상태 창으로 총 파티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4명이네요. 문제없이 돌아가는지 메이플 용사 버프 스킬을 테스트해 볼게요. 더블 클릭, 딴 버프 스킬 이펙트 효과가 나왔고 메이플 용사 버프가 적용되어 파티원 모두 노란 이펙트가 생겼죠. 일단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유관 말고 시스템 상에서도 문제가 없을까 확인해 봐야겠어요.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을까 확인하기 위해 이 버프 사용 후에 시스템 로그를 출력을 할 건데요. 이 버프 계측을 위해 이 버프 계측기를 만들었습니다. 왼쪽 버프 계측기에서 아까 메이플 용사 사용한 그 로그 메시지들이 출력되어 있어요. 어 여기 보면 파티원 4명 모두에게 버프가 들어간 게 잘 보여요. 다람쥐, 물고기, 민트, 수달. 이 파티원 4명인데 그런데 총 버프 적용 횟수가 파티원 수 4명만큼 들어간 게 아니라 8번이 적용이 됐네요. 이 결과를 보고 다음과 같이 개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 메시지로는 파티원 4명 모두 적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거 둘 중에 한 케이스일 것 같은데 버프는 정상인데 버프 계측기에서 버그가 있다던가 바 반면 버프 계측기는 정상인데 버프에서 버그가 나고 있다던가 버프, 버프 계측기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란지 님이 코드 짜신 거예요? 네. 그 다란지 님 혹시 그 버프 계측기 상속 사용하셨어요? 네. 상속은 왜 갑자기 물으시지? 그 버프 계측기에서 익스텐즈 버프로 기능 구현했었어요. 다른 개발자분이 분석하시면서
아 설마 그 내부 메서드 호출 때문에 그 버프 중복 카운트된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지?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 기능 구현한 파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해 보자면 이 버프랑 버프 계측기를 구현을 해 놨어요. 이 버프를 걸면 그다음에 버프 계측기에서 누가 버프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총 버프 적용 횟수를 찍어 줘요. 예를 들어 버프 적용된 유저들을 출력하고 총 버프 적용 횟수를 출력합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버프 만들었는데 누구에게 버프 걸렸는지가 궁금했고 버프가 딱 파티원 수만큼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버프 계측기는 버프 클래스를 상속해서 구현했어요. 다음과 같이 버프 계측기가 버프를 상속한 상황입니다. 버프, 버프 계측기 차례대로 내부 코드를 확인해서 버그가 있는 코드를 검사해 볼게요. 부모 클래스인 버프부터 볼게요. 버프는 버프 메서드를 걸 수 있어요. 내부에는 버프 적용 그리고 전체 버프 적용 메서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메이플 용사 버프를 쓰면 메이플 용사 버프를 쓰면 전체 버프 적용 메서드에서 전체 버프 적용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이 메서드에서 전체 버프 적용 메서드에서 내부 버프 적용 메서드를 가져와서 순회하며 버프를 적용시켜요. 정리하면 클래스 버프에는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 버프에는 전체 버프 적용 그리고 버프 적용이 있는데 이 전체 버프 적용이 다른 메서드인 버프 적용을 순회하며 호출하고 있어요. 포문 내부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포문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버프 적용을 지금 호출하고 있죠. 네. 버프 전체 버프 적용하면 내부적으로 버프 적용을 호출하여 사용하고 있죠. 네, 이제 부모 클래스인 버프는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버프 계측기 설명 들어갈게요. 요게 버프 계측기인데요. 이 버프 계측기는 버프 적용 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버프 계측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죠. 버프 횟수가 4번이 아니라 8번이었다는 거. 여기 시스템 메시지가 찍힌 버프 계측기를 가져와서 버프 계측기 내부와 함께 살펴볼게요. 이 버프 계측기 왜 8번 적용됐다고 할까요? 코드 검사를 해볼게요. 버프 계측기는 우선 익스텐즈 버프를 상속했어요. 버프 계측기는 버프 적용 횟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버프 적용 횟수는 나중에 호출됐을 때 외부 클라이언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복기해 보면 버프 적용 횟수를 4로 기대했는데 8이 나오고 있는 게 문제였죠. 총 버프 적용 횟수 8이 나오는 과정을 디버깅 해 볼게요. 메이플 용사 단체 버프를 사용한다면 버프 계측기에서 전체 버프 적용 메서드를 씁니다.
전체 버프 적용은 파티원들의 사이즈 4명만큼 버프 적용 횟수를 카운트시키고 네 4가 적용됐죠. 슈퍼 전체 버프 적용 파티원들 코드를 호출하여 버프를 실제 적용시킵니다. 이때 슈퍼는 부모 클래스를 가리키는 예약어입니다. 부모 클래스에서 만든 전체 버프 적용 메서드를 지금 재사용하려는 의도네요. 골뱅이 오버라이드로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해 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코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슈퍼는 부모 메서드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예약어입니다. 슈퍼 전체 버프 적용, 이거는 부모 메서드의 전체 버프 적용을 가리킵니다. 전체 버프 적용 내부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포문이 있었고, 포문에서는 파티원들 사이즈만큼 순회하면서 버프 적용을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버프 적용은 이제 부모 클래스의 버프 적용을 가리키게 되고 프린트 ln 문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파티원 수만큼 반복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버프 계측기를 호출하는 테스트 코드를 확인해 보면 첫 줄에 버프 계측기 인스턴스를 new로 생성합니다. 이어서 파티 객체들까지 만들어 줍니다. 이제 파티에 버프를 걸면 총 버프 적용 횟수를 출력합니다. 지금 이게 문제죠. 총 버프 횟수가 4가 아니라 8이라는 거. 사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이전 장면으로 다시 되감아 보면 사실 전체 버프 적용에서 버프 적용은 부모의 버프 적용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상속 특성상 오버라이드한 자식 클래스가 있으면은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버프 적용이 자식 클래스인 버프 계측기에 오버라이드한 버프 적용 하위 버프 적용 메서드가 동작을 하게 돼요. 따라서 팀원 사이즈 n만큼 지금 포문으로 버프 적용 메서드를 계속 호출하니까 디스 버프 적용 횟수 플러스도 그 n번만큼 호출이 돼요. 사였던 카운트가 5, 6, 7, 8까지 올라가지고 총 버프 적용 횟수 8이 됐던 거죠. 한편 슈퍼 버프 적용 대상 메서드에서는 슈퍼로 부모 메서드를 직접 실행해서 버프 효과 받은 캐릭터 이름들을 프린트 ln으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버프 받은 캐릭터들을 출력했었고 총 버프가 4에서 5, 6, 7, 8 해서 8이 찍히게 된 거였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제가 했던 지난 코딩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가장 먼저 버프 기능을 구현했던 게 기억이 나요. 버프 스킬을 만들었고 한동안 코딩을 쉬었죠. 잘 쉬고 돌아와서 그다음에 버프 계측기를 만들 때에는 잘 만든 버프 클래스의 부모죠. 전체 버프 적용 메서드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이제 코딩하는 건데 클래스, 버프 계측기, 익스텐즈 버프, 프라이빗 인트, 버프 적용 횟수는 0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더라? 그다음은 부모 클래스에서 사용 가능한 메서드를 확인하려고 봤더니 메서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에. 단일 버프 적용, 전체 버프 적용 두 가지 메서드가 보였어요. 그래서 전부 오버라이드 할 거예요. 이게 버프 계측기가 계측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단일일 때도 테스트해야 되고 전체일 때도 전체 버프죠. 전체일 때도 테스트해야 되니까 잘 만든 버프 클래스의 전체 버프 적용 메서드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네, 오버라이드 한 거예요. 지금 띡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버프 적용이 되면은 버프 적용 횟수를 늘려줘야 되죠. 버프 적용이 호출이 되면 내부적으로 dis.버프 적용 횟수 올려주는 이제 메서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적용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체 버프 적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전체 버프 적용이 호출되면 파티원 사이즈만큼 버프 적용을 했다를 알려주기 위해 버프 적용 횟수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파티원들 사이즈만큼 버프 적용을 이제 카운트 올려준 거 기억이 나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짠! 완성시켰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버프 계측기를 만든 거였어요. 눈치채셨나요? 버프 계측기 개발할 때 부모 클래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기능 상속해서 자식 메서드 오버라이드해서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버프 클래스를 만든 당사자라 부모 클래스 내부 구조를 잘 알고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고 대충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 뭐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는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모 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니, 봐봐요. 이거 다들 예측이 되시나요? 이 자식 코드에서 이 버프 적용 메서드 호출하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빨간 박스 안에 이 버프 적용 메서드 호출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거든요. 어,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메서드 반사시킬 줄 예상치 못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상속의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PPT를 마무리할게요. 버프 예제는 상위 클래스 내부 구현 방식에 의존하여 하위 클래스에서 추가 로직, 예를 들어 카운팅 구현할 경우 동일 기능이 중복 실행되어 의도치 않은 결과 그 2배 카운트가 되는 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반사 문제는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 내부 동작에 의존하게 되어서 상위 클래스가 변경되면은 하위 클래스도 쉽게 깨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클래스, 여기선 부모죠. 부모가 내 클래스를 건드릴 수 없어야 해요. 몰라야 돼요, 이거. 이거 공부하면서 느껴진 게 저는 TMI로 단방향 참조가 단방향 참조 키워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펙티브 자바에서는 상속보다는
컴포지션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발표로 상속 사용의 위험성에 공감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